테크윙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6.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0.7회전으로 1년에 1회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는 발빠르게 2023년도 연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2023년도 매출액이 1336억 원, 전년보다 5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영업이익은 34억 원으로서 9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별은 좀 이거보다 금액이 좀 적게 나오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 손실을 공시를 했는데 거래 손실로 61억 원, 그 다음에 평가 손실로 121억 원이 평가 손실 나서 모두 182억 원의 평가 손실이 났습니다. 회사가 공시한 그 손실 원인으로는 수출 위주의 매출 고주로 인하여 환율 하락을 대비하고자 체결한 파생 상품, 통화 선도 계약 및 선물 계약에 대하여 환율 상승으로 인한 거래 및 평가 손실 발생. 저는 이런 쪽은 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은 그 해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지 위험 회피를 한다는 건데 수출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 환율이 떨어질 걸 생각해서 산다. 그런데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오른 건 우리 평가가 절하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그 선악을 가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본업의 규모보다도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글쎄요, 그 자관 이 파생 상품 쪽은 워낙 전문 쪽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포괄손익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그 이 영업이익까지는 이 흑자로 났겠지만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게 되면은 당기 순손실도 당연히 나올 것 같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분기까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20억 원 달성했는데 전년도보다 무려 56.8%가 감소했고요. 재고 자산은 약 1.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그 매출 증가보다 약간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58.1% 감소를 했고 판관비를 조금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3억 5,700만 원으로서 93.2%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거의 5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이 반도체 주로 그 업종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포함한 반도체 및 FA 관련 설비다. 이렇게 반도체 설비를 하는 데 같아요. 아마 그 주거래선이 뭐 대부분 수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국 쪽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쪽일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2%나 떨어졌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생산성도 3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부문이 크게 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타 손익에서 이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185억 원. 그 사, 그, 그 4분기에도 또 이게 날 것 같고요. 어쨌든 영업의 그
그 손익이 212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감전 순이익은 마이너스 178억 원, 법인세 비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최종 포괄 총 손익은 마이너스 155억 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슬프 손익으로 영업이익까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6.9%가 더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갭이 매출 감소액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10.1%인데 이것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거의 50% 금액이 감소했지만은 그러나 스르픈율로는 9.8%, 마진은 챙겼다. 매출이 아주 급격히 줄기 때문에 그것들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겠죠. 마진율 좋은 것만 팔고 안 좋은 거는 어차피 뭐그 수주가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은 16.8%를 줄였어요. TOE 생산성 무려 0.7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한 70%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은 38억 5,6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저스트 5억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제품 재고는 증가를 했는데 제공품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좀 줄였다는 얘기도 좀 되겠네요. 원재료도 조금 줄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9억 원 재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증감이 정확한지 이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WCAI가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 제가 뽑은 거고 그 다음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에서 기말로 빼는 거로 표기가 되는데 14억 원. 그래서 갭이 총 제조 비용 차이가 갭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총 제조 비용 차이이기도 합니다. 3억 6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비성분 쪽에서 하겠지만 재고자산의 이 변동 범위가 전체를 회사는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5억 6,500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10억 2,400만 원인데 이 제품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그 명세의 그 장부 가격으로 이거를 한 것 같아요. 요 저기 이 평가전 금액인지 그래서 잠깐 그 금액을 빼 보면은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년도는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빼야 제로가 되니까 하면은 8억 9,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올해 뭔가 이게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이 저건 이 회사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이렇게 많게 나오게 한다는 것은 매출원가를 더 증가시킨다. 영업이익이 줄 것 같을 때는 아예 더 줄여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심리 같아요. 쭉 여러 분석 경험에 의하면은 영업이익이 급격히 내려갈 때는 아예 그냥 더 그냥 손해나게 하라야. 그런 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는 이미 베린 몸 더 베려라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 아니냐. 손실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손실을 그냥 이때 정리해버리자. 적자 날 때. 그래야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야 이제 뭐 다음에 뭔가 좀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올해 그냥 맞아버리자 뭐 이렇게 그런 심리들이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까지도 뭔가 이게 조정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기분이 아니고 그러네요. 숫자로 보니까. 그래서 비성분에서 회사가 제시한 거 이게 어떻게 뽑아져 나온 건지 잘 모르는데 전년도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거는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B의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BWCA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틀린다 이거예요.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65.7% 감소했고 운영경비가 16.8%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51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07억 원을 뺀 211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45% 급격히 뛰었어요. 18%가 올라갔고 재료비는 55%, 18.3%가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생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되니까 그 비용들이 올라간 폭으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어, 이, 이 운영 경비 가공 비율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직원을 판매가 안 된다고 허리 잘리듯이 그냥 사람 싹둑싹둑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건 같은 경우 그냥 그 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냥 카트하면 되는데 사람은 생명체가 돼가지고 허리를 잘라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총 재비조 비용은 그 매출원가에서 그 재고 증감액을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산식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거로 나온 제시한 거로 총재지명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이 재고자산 매입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WCAI로 하는 게 원재료 사용액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재고자산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의 그 문제는 재고자산 변동 기준을 어떻게 가냐 이게 정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재고자산 매입액을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검증이 우선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향후 재고자산 매입액이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의 비교도 아까 1단계에서 그 차이만큼 이렇게 나고요. 그 또 PQ 총 제조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고 PQ 생산 재료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전년도는 맞습니다. 이거를 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4억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14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19억 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5억 원이 재고가 어디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가손실 환입액을 하면은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6억 4,700만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다. 음,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한 6억 원어치가 누가 해먹었냐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거 이게 현금이 안 맞으면은 사실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그 거표지에는 재고자산 회계 불투명 이렇게 했는데 분식회계 개연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321억 원으로 1.2% 증가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무려 48명을 감소시키면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그 7,4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임금 사원들을 대거 그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을 대거 자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유형자산 투자, 공장 무슨 설비 같은 데 투자를 꽤 했는데 영업이 안 될 때 뭔가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건비 뭐 이런 거를 또
절감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 뭐 이런 거를 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65.8%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40.8%가 감소했습니다. 생산 감소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다 감소한 것 같습니다. 여행 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0.7회전으로 따블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르픈율은 거꾸로 9.8%가 상승했고요. 생산성은 또 한 70%나 떨어지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생산성은 투자 그 회수율 재고 투자 회수율은 0.05로서 무려 0.56 퍼센테이지로 56%나 그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2.3%로 경영권 방어선 50%가 초과됐습니다. 이 경영권 간섭을 받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이라든지 기업 회생 절차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 50% 조금 요 정도 넘는 거는 조금 은행이 채권자들이 참는데 60%에 다다르면 이제 바로 행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게 경영권 뺏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도 빚을 내서라도 공장 증설을 했는데 또 딴 데도 또 돈을 또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금 나가 있는 그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전년도 상반기에는 4회전 했으면은 9개월에 4회전 했으면은 뭐 한 두 달 얼마 만에 돈을 수금한다는 얘기인데 9개월 동안에 2.6회전 했다는 얘기는 수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싸게 물건을 산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또 현금, 대금 지급은 좋겠는데 본인들이 정작 수금을 못하고 있다. 이런 수금 속도가 늦을 경우에는 조금 저는 그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얘네들 말이야, 그 수금해 놓고 입금 안 시키고 또 뭐 어디 또 자금 유용하는 거 아닌가? 한 달 정도 근데 그게 요즘은 안 될 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기 그래도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전산화 해더라도 일단 어떤 가공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고 저 회전율하고 스루픈율하고 역방향인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해가지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한 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보면 재고 회전율이 팍 떨어졌어야 돼요. 요거까지도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거를 보면은 6가지 정도 품목이 나왔는데 원래 가중 평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순 평균 9.8% 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요약표로 보면은 가격 상승 압박률이 5.4%. 근데 이제 이 가공비 변동 비율이 그 8.3%가 올라갔죠. 인건비도 뭐 올라가고 뭐 어쨌든 비율상으로 그럼 한 13.6% 가격 인상 압박이 있는데 판매 가격은 영업비밀에서 못 알려주겠다 이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는 것은 입증이 되지만은 에, 판매 가격은 입증이 될 수가 없고 반만 성공을 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자재가 전체 재고 자재는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석입니다. 데이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흐름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런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은 한 1,000억 정도에다가 요 5억 원을 1,005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28억 원인데 3분기 실적 받아도 적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또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2% 정도 재고를 늘리려면은 한 5천 아니 54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 같고, 또 5% 정도 또 매출 노력을 한다 그러면 한 64억까지 이익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 범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는 재고하고의 그 증가액이 관계가 없으니까 한 1천억 정도, 재고가 감소할 때는 이게 판매 가격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적게 에, 아니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는데 어, 이 가격을 그냥 더 디스카운트 한 거로 그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1회전 정도만 더 좀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이 좀 1115억 원까지는 오르면은 한 1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판매 예가가 스루프트에게는 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걸 한 10만 한 2천 원 정도 했으면은 좀 다르게도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재고 감소할 때는 원가 회계보다는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가가. 근데 일반적으로 재고가 감소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하락을 아까 했죠. 그리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하고는 좀 특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이런 여기 통계 논리는 이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일반론인데, 가격 변동이 아까 뭐 9.8%인가 그 넘어서고, 또 하나 올해 재고자산 회계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런 등등이 있으면은 이 표준 일반론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안 맞아떨어지면은 역으로 재고자산 회계가 뭔가 이상하다. 요거는 이제 회계가 거의 투명한 높은 기업들을 분석했을 때 나오는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 이거에 안 맞아떨어진다면은 재고자산 회계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어가게 한번 해볼 수,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또 해봐야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가 462억 원이 투자를 했어요. 도대체 뭘 어디에다 투자했냐고 그래서 레버리지까지 52%가 올라가면서 하면은 유용자산에 311억 원 투자했고요. 장사가 가뜩이나 안 되는데도 투자 부동산 투기에 153억 원, 4억 원이나 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부동산도 투자. 그런데 투기는 아니겠죠. 나중에 공장 부지를 이렇게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유형자산 공장 설비를 집어넣겠죠. 그게 우리가 좀그 고무줄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올해 영업이 안 되면서도 왜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은 뭔가 가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제 봐지긴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420억 원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율이 52.3%가 증가했고,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2억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이 46억인데 이게 이익배당액에 해당하는데 1.1%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영업실적에 의해서 나간 거고요. 작년에는 103억 원이 2.5%인데, 요거는 이익배당도 있지만 취득이 있었습니다. 파이널 FEM 파이널 언더머니는 368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다고 얘기를 못하는 게 캐펙스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돈이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봐서 그런지 이 시장에서 이 주식 가격이 11,380원 으로서 작년 연초보다 5,740원이 상승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194%,
한 거의 더블이 지금 그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실 미래 가치는 마이너스 75%로 저는 산출이 되는데, 자관 주식시장은 비논리적 시장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또 주식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나윤성 씨가 13.07%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최대 주주고요. 외국인이 약 5.0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맨 뒷장은 이 원가 회계의 이 말하자면 갈등, 대립,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줄이냐 유지하느냐에 대한 대립, 그리고 스루프 회계와 그 원가 회계 대립, 요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대립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맨 마지막 장에 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